자, 구독 다 했죠? 예. 자, 3장 갑니다. 중개 업무. 자, 11번 봅니다. 3장의 중개 업무는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럼 중개사무소, 겸업범위, 또 고용인, 거기다가 휴폐업신고, 인장 등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출제 빈도도 엄청 높아요. 그럼 11번 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인인 계약구사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동일한 시도에 둘 수 있다. 둘 수 없다. 지금 교재가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있다고 돼 있죠? 둘 수 있다. 온데? 이거 문제가 하나 잘못됐네. 내가 수정을 했는데 이거 수정이 안 됐네요. 자, 보세요. 분사무소 볼게요.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뭐예요? 시도가 아니고 뭐죠? 그렇지. 시군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동일한 시도에는 둘 수가 있죠. 울산광역시 안에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 둘 수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동일한 시군구에는 둘 수가 없죠. 동일한 시도에는 둘 수가 있잖아요. 시도를 제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문제를 제가 이제 수정한다는 게 못했어요. 동일한 시도에 둘 수 없다. 틀렸습니다. 시군구에 둘 수 있다로 바꾸자고? 그럼 본인 알아서 하세요. 그건 내가 수정한 거. 아니, 지금 문제를 채점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복수 정답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문 하나하나를 틀렸나, 맞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치시면 돼. 제가 그렇다고 1번 맞다 하세요, 2번 맞다 하세요.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동일한 시군구에는 둘 수가 없고, 동일한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럼 이해되면 되죠? 이해되면 돼. 우리끼리인데 그죠? 자, 2번 질문요.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에는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는 제출해야 한다. 요게 정답이에요. 2번이 이제 옳은 건데 정답. 자, 보증 설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거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보증 설정 시기는 세 군데를 출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 그죠? X죠? 등록 신청 시 X입니다. 보증 설정은 중개업 등록 요건이다. 이렇게도 많이 냈어요. 등록 요건이라는 지문도 엄청 많이 냈어. 등록 요건 아니에요.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X죠. 지금 전부 다 X인 거야. 등록 절차에서는 이런 지문에 다 X 난 거예요. 여기는 업무 개시 전 가야 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갑니다. 분사무소는 언제 보증 설정해야 돼요? 설치 신고 전에 해야 되죠. 설치 신고 전. 그죠? 근데 한 군데가 지금 어디냐면요. 지문 나온 게 우리 대법원 규칙이에요. 대법원 규칙에서는 왜 매수 신청 대리 업무 하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O예요. 이거 두 번 내서 출제를. 매수 신청 대리인도요. 등록 신청 전에 보증 설정 미리 하고 가야 돼요. 이쪽은. 이렇게 내는데 여기는 업무 개시 전 하면 어때요? 틀렸어요. 이쪽은. 그래서 보증 설정 시기 가지고 출제라면 세 군데는 다 잘래요. 출제니. 근데 분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지문은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틀린 지문도 막 쓰고 이렇게 이제 출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발수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그럼 특수법인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딱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첫 번째, 등록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하나, 분사무소 설치할 때, 다 적용하는데 하나만 적용 안 받아. 책임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는 동일한 시군 못 둬, 애들도. 무슨 말 알죠? 시군구마다 하나밖에 못 두는데, 책임자의 요건만 적용 안 받아요. 그럼 책임자 요건이 공사 안 해도 돼. 실무교육 안 받아도 돼. 자, 또 한 군데 어디 나오냐면요. 보증설정 금액. 보증 금액이 다르죠? 얘들 얼마? 2천만 원. 근데 요 지문은 이제 틀린 지문 낼 때요.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랑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발수하는 법인들은 보증설정 금액이 같다라고 내요. 우리 법인들은 4억이잖아. 얘들은 2천만 원 돼 있죠. 그래서 특수법인들을 지문으로 출제하는 곳이 늘 똑같은 곳이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요거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 공사 아니다 되고. 4번 한번 보세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법인이 아닌 개공들하면 개인이잖아요. 개인들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가야 돼. 없다. 자, 5번.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서는 분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에 제출해야 된다. 주사무소죠. 보세요. 분사무소 지금 설치 신고했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전 신고예요. 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수 있다 배웠죠. 별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분사무소의 직원들도 고용 신고해야 되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인장도 등록해야 되죠. 이거 전부 다 어디다 해요? 주사무소예요. 분명히 지문 하나는 나와요. 이 중에 정답이 하나 있어. 이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요렇게 세 개를 출제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면 휴폐업 신고나 고용 신고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휴폐업 신고 쪽에 내면 조심할 게 또 하나 있어.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여기는 등록증 대신에 뭐야? 설치 신고 확인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 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I 쪽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분사무소에 시군구하면 일단 틀렸는데 혹시 등록증 대신에 신고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증 내에서 또 틀린 지문 쓸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죠? 그럼 관청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관청. 자, 12번 갑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전 신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사가 주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의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자, 이러 보세요. 등록관청 외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니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전 사무소 시군구에다가 신고합니까? 이전 후 가야 돼. 이전 후. 이전 전 틀렸고. 2번.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기 전에 위반해야 했다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한다. 행정처분도 누가 해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이전 신고는요. 관청 조심하고요. 등록증이 재교부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조심하면 돼요. 3번. 부칙 6조 규정의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전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네, 오예요. 개공은요. 종별에 상관없이 전국으로 사무소 이전을 다 할 수 있어요. 전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자, 4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전 신고를 한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하거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잖아요. 그럼 등록증을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요.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개업공사가 2025년 10월 10일에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동년 10월 25일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기는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우리 이전 신고 며칠 만에? 10일 이내야 돼. 10일 이내. 근데 10일 지나버렸죠? 이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 그럼 이제, 참, 이 필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해설지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제가 만든 문제는 전부 해설지가 있는데, 원래 제가요, 문제 만드는 시간만큼 해설지 만드는 시간이 들려요. 오늘 해설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눠드릴 건데, 그 7페이지야. 7장, 7장. 해설지만 7장이에요. 지문 하나하나마다 제가 해설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필기 안 해도 돼요. 요런 단어 다 써놨어요. 이거 다. 거기다가. 쭉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문제 풀 때는요, 해설지 옆에 펴놓고 푸세요. 여러분들이 쭉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전정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 맞추지도 못할 문제를 어때요?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막 혼자 풀어가지고 막 또 틀리고 막 짜증내고, 그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더 많이 하잖아, 막. 짜증내는데 천부적인 개질이 있죠. 이게 말투도 또 거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러냐면, 이 틀리는 것이 버릇돼요. 자꾸 틀리면. 왜 오답을 정답으로 잘못 찍는 사례가 참 많은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그걸 줄이려면요, 정답 해설을 펴놓고 문제 푸는 게 나아. 조금이라도 의심 가잖아. 이게 50% 지금 이제 확신이 서고 50% 의심이 가잖아요. 그럼 빨리 답을 봐야 돼. 그걸 찍어 놓고 틀리지 말고요. 답을 보니까, 이게 맞네. 이래 가야 돼. 그러면 이게 오답이 안 들어오는데, 찍어 놓고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해설을 보고, 틀렸구나 해도 이게 또 틀리게 돼, 이거는. 그래서 공부할 땐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해설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 필기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문제 푸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자, 13번 갑니다. 이제 업무 범위. 개업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개인인 기업공사는 중개법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 자격증이 없는 개인인 개공이 누구예요? 부칙 6조 개공이죠. 이 사람들은 중개법인의 업무를 전부 못합니까? 아니죠? 틀렸죠? 그건 보세요.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사는 지금 이제 지문 자체는 틀렸는데 이 사람은 업무를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매, 공매. 그러면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관한 실제 어때요? 업무는 할 수가 없고 다른 겸업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법인인 기업공사가 법령 위반하여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최보겸 떠오르세요? 겸업 위반, 최보겸 할 때 겸자가 겸업 위반인데 겸업 위반은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자, 3번. 모든 기업공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등업이 가능하다. 자, 법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들은 다 할 수 있죠. 이건 O예요. 정답 3번. 자, 4번.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하는 일은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공매니까 아니죠. 이건 어제 나온 지문이잖아, 우리끼리. 그죠?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어제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대리할 때만 등록하죠. 그럼 경매에 대해서 권리 분석만 할 때는 어때요? 등록 안 해요. 공매는 무조건 등록 안 하는 거야. 공매는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또 지자체에서 하기도 해요. 두 군데서 하는데 그건 법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법원에 등록하지 않는다. 자, 5번.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공사는 법인의 겸업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자, 법인이 아닌 또 모든 기업공사는 나오면 돼요. 누구누구예요? 부칙상의 개공하고 공사 개공 두 사람이잖아. 그럼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법인의 겸업을 모두 할 수 있나요? 여기 써놨잖아, 답을. 법인의 겸업 중에서 뭐가 안 된다? 부칙상의 개공은 경매 공매가 안 돼. 그러니까 틀렸지. 답을 3번이라고 찍어놨잖아, 옳은 거를. 그럼 이건 무조건 틀려야 돼 하고 봐야 된다니까.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업무 자체가. 법인의 겸업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업무 범위가 나오면 14번 같은 것 들었네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 왜?
이거는 말장난. 아, 요즘 출제원들 말장난 좋아해. 근데 나도 좋아해. 그 집에서 혼나요. 말장난하면. 우리 애들은 막 아재 개그 한다고 막, 그죠? 뭐라 하고. 자, 14번 갑니다. 법인인 계공사가 겸업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세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을 부수는 용역의 제공. 제공 안 되죠? 알선 하셔야 됩니다. 알선. 그럼 기억 틀렸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죠. 답이. 니은 보세요.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전원주택의 분양 대행. 상담은 다 되죠. 또 전원주택은 주택이잖아요. 당연히 분양대 할 수 있죠. 두 가지 업무지만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이제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은 2번이네. 기억 니은 중에 그죠? 두 개 가지고 답이 다 나와요. 근데 디귿 보세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할선 할 수 있는 업무고. 그럼 리얼비업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리얼 보세요. 공업용 시설무 및 부속 창고의 관리대행. 관리대행은 상가와 주택만 할 수 있죠. 자, 미연 보세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쟁정보 제공. 이건 개공 대상이라 해야 돼요. 개공. 공사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겸업 범위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3번 정도 수준이고요. 쉽게 나오면 14번 정도 수준이에요. 요거는. 딱 둘 중에 하나 나와. 자, 15번. 이제 고용인 문제입니다. 고용인 문제를 제가 두 개 실었는데, 둘 다 어려워요. 고용인은 시험에 나오면 진짜 뭐 고용하게 종료신고 언제 하느냐 10일 이거 말고는 다 힘든 문제야. 원래는 난이도가 최소 중급 이상 되는 난이도. 그럼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이하 갑 중개보조원 1인 이하 을 고용하고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 갑이 을에 고용신고할 때는 직무교육수료 확인증을 제출해야 된다. 중개보조원들이 받는 교육이 뭐죠? 직무교육이죠. 근데 고용신고할 때 이거 제출해요? 안 하죠. 이래 이제 법이 언밸런스가 나니까, 갑자기 허경영이 실제 유행어가 생각나는데, 언밸런스가 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수료 확인증을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 실무교육 받으면 이 교육수료 확인증을 줍니다. 협회에서. 그럼 교육수료 확인증을 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수료 확인증을 제출하는 거 등록 신청 시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신고 시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교육수료 확인증을 내는 경우인데 조심할게요. 고용 신고 시는 무조건 X예요. 왜 이건 등록한 층이 그냥 확인한다 돼서 교육수료 여부를.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무조건 내야 돼. 이거는 또. 얘는 왜 등록한 층이 확인 안 해요? 얘가 개정이 안 됐거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는 이거 삭제시켰어요. 제출하는 거를. 근데 얘는 또 생모야. 제출한다 안 한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는 전자적으로. 그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 단수정이 붙어 있어요. 원래는 제출하는데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어. 이러니까 교육수료 확인증에 대해서 자꾸 낸단 말이에요. 이거 출제원들이 볼 때도 이 법을 왜 이따로 만들었노 하면서 욕하면서 또 출제를 해. 자기들은. 그럼 또 우리는 또 입맛에 맞춰서 또 공부해야 되죠. 항상 수험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내니까. 맞잖아요. 출제원들 입맛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본인 수준에 맞도록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1번 틀렸습니다. 2번 갑니다. 갑이 소속 공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 을 2위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존수는 5명이다. 그럼 소공이 없고 개공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개공만 있으면 중개보존 절대 인원수가 몇 사람? 5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어디 고용돼 있잖아. 있는데 5명 고용하면 6명 돼버리잖아. 이거는 4명 가야 되죠. 4명.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이제 제가 마음 먹고 만든 문제예요. 왜? 이 고용 인원 초과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처벌조항만 냈어.
이것도 이는 초과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에 1천만 원이죠. 근데 이 숫자를 한 번도 이 고용인에서 문제를 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는 한 번 나온다. 올해 낼 때 됐다. 그런 마음으로 낸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갑은 을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서 신고가 된다. 요거 날짜 10일이죠. 10일. 틀렸고. 4번요. 을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어른에게 본인이 중개 보증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죠? 1, 2, 3번 틀린 데 찾았으면 이제 4번을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5번 보세요. 을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 어른에게 본인이 중개 보증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한 책이 갑과 을에게 100만 원이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500만 원짜리입니다. 500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자, 16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갑이 고용한 소속사 을이 거래상 중요사항에 거짓된 은행으로 매수 의뢰인 병의 판단을 거치해서 5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성이 뛰어난 MBTI F 같은 사람들은 이 문제 읽으면 어때요? 아이고 짜노 이라고 있죠. 그 문제 안 풀려요. 자, 냉정하게 보세요. 갑이 을을 고용했는데 을이 병한테 거짓된 은행했죠. 요때 손해가 5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대부분 이제 갑이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문제를 내요. 그럼 볼게요. 5천만 원 손해배상 책임 있죠. 이거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또 행정처분 맞죠. 금증이잖아. 개공은 상대적 등록 취소. 업무 중지 가능하죠. 또 형사처벌 받아야 되죠. 거짓된 은행은 몇 년짜리? 1년짜리인데 징역 안 가죠. 양벌 규정은 1,000만 원 이하 어때요? 벌금만. 이거 안 낼 수도 있죠. 얘는 과실 책임이에요. 주의와 감독을 열심히 했으면 안 내도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근데 여기 이제 덩달아서 나오는 게 을이 소공이잖아. 그럼 소공이면 얘는 어때요? 행정처분이 자격 정지라든지 얘는 1년에 1천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문으로 따라내긴 해요. 요 정도가 이제 문제 읽을 때 딱 머리에 떠오르면 이 문제 들지 안 틀리지, 이제. 근데 난이도가 최상급이야. 원래 고용 문제에서 이 사례 문제가요, 제일 높은 게, 검증이 벌칙 다 외워야지, 행정처분 다 외워야 되지, 이러잖아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는요, 이게 난이도를 최상으로 봐요. 왜? 이거 출제원들도 알아. 어렵다는 거. 그 어려운 문제 내면 또 맞추는 또 희열이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은 연달의 병에 손해배상 책임진다, 맞죠? 2번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갑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2번 틀린 거죠? 정답 2번. 그럼 3, 4, 5번 읽으면 안 되죠? 옳은 거니까 읽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읽어볼까? 자, 보세요. 3번. 갑의 보증에는 공제사업자가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도 있는데, 보세요. 갑의 보험 실제 어때요? 공제 가입했대. 그럼 공제사업자가 병에게 해야 돼 있잖아요. 그럼 병한테 요거 지금 보증금, 손해금을 지급했죠. 그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누구한테 구상권? 갑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이래가지고 돼요. 근데 끝에 보니까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죠. 또 갑은 또 누구한테? 을한테 구상권 행사한다 돼 있죠. 순차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5번. 1년 이하, 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처하고 갑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죠? 그래서 을은 직접 위반행위 한 사람이니까 형사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 받고요. 실제 개공은 1천만 원 이하 벌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17번. 인장 등록은 한 문제만 실은 게요, 이 출제 빈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동안에 한 4번 정도 출제를 해요. 출제 빈도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썩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조문이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수험생들이 사실 인장 등록 나오면 잘 안 틀려요. 나오더라도. 그럼 보세요. 인장 등록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고사가 인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 신청 시에 같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인장 등록은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말고 낼 게 없어요.
그거보다 난이도를 더 높여서 내고 싶다. 낼 게 없다니까. 그렇게. 2번 한번 보세요. 자,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에 인장이어야 한다. 맞죠? 여기는 핵심이 성명, 또 7에서 30mm, 이게 핵심이에요. 자, 3번. 그럼 3번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법인인 기업공사는 상업 등기일주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해야 되며 어제 한 거야, 어제. 법인 대표자 인장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럼 대표자 X. 자, 뒤에는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소속공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소공은 개인이잖아요. 개인들은 인감증명서 절대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정서식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정서식. 자, 5번.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때는 돼 있죠? 우리 변경신고 며칠? 7일. 날짜 7일. 10일 틀렸고. 근데 사실 뭐, 문제를 제가 만들긴 해도,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야, 뭐. 자, 18번. 공인교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와 간판 철거 의무에 관한 수입니다. 옳은 것은. 자, 이제 여러 가지 조문을 섞어서 낸 겁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소속 공사는 자신이 속한 중개사무소에 공사 자격증 원본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시도지사로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 게시하는 사람은 의무가 누구예요? 개공이죠, 개공. 소공지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게시 의무 위반되면요, 등록관청이 개공한테 100만 원 과태료라는 거지 시도지사가 소공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실제 보세요. 이거보다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소속공사는 자신의 공사 자격증을 중개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래내가지고 엄청 틀렸다고. 이 X야. 소공은, 자, 그럼 보세요. 주어하고 이제 목적어 이제 빼고요. 보호하고 목적어 싹 빼고요. 주어하고 서술문 법계. 소공은 게시해야 한다. 맞아요? 틀렸잖아. 개공이 계셔야 되잖아. 그 앞에다가 이제 딱 이거 소공은 계셔야 된다. 틀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면 다 맞추니까 중간에다가 수식을 잔뜩 준 거야. 공사 자격증을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이렇게 준 거야. 걔가 전부 다 이제 오하고 다 틀려버린 거야, 이거는. 그래, 소공 자격증은 원본 게시해야 되지. 누가 해야 되는데? 개공이 해야지. 그걸 약간 변형해서 낸 지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소공 자격증 게시해야 되죠. 그럼 소공이 게시할까요? 개공이 게시할까요? 그 누가 중개사무소에 갖다 거느냐 이 말이야. 갖다 거느냐. 소공이 지가 자격증 안 걸었다고 지가 처벌되는 게 아니고 개공이 처벌된다 이거야. 개공이.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그 지문을요, 제가 약간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지문. 개업공사인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과 책임자의 공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니까 당연히 등록증 대신에 뭐 있어요?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또 책임자는 공사죠? 당연히 어때요?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 옳다라고 하고 갑니다. 3번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사업자 등록증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으나 부칙 규정의 개업공사는 게시 의무가 없다? 사업자 등록증은 모든 개공이 어때요? 게시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다 게시해야 돼. 자격증 없다고 무시하나 이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법인인 개공도 자격증 없어요. 맞죠? 우리나라는 법인 이름으로 자격증 발급 안 하잖아요. 그럼 법인인 개공 쥐도 자격증 없는 놈이 뭐 부칙육조 개공을 무시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럼 이래 보세요. 지문 나올 때 사업자 등록증은 모든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오해예요. 예외가 없어 이거는. 자, 중개보수 실비율 및 한도액표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야 된다. 오해예요. 근데 자격증은 아니거든. 자격증은 소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부채사 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인인 개공은요,
대표자의 자격증을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조문이 없어요. 그 조문이 없어요. 희한하죠. 법인인 개공은 대표자 자격증을 개시하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 자격증 개시라는 말만 있고 없어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나라 법은 규정이 없으면 제한을 하지 않는 뜻이거든요. 그럼 법인은 모든 자격증 있는 사람 어때요? 다 그러라 이거야. 임원이고 직원이고 대표자고 막 책임자고 할 것 없이 모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원본 어때요? 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규정이 없으니까 제한이 없다. 전부 다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요. 6개월의 휴업 신고를 한 개고사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지만 6개월의 업무 중지 처분받은 개고사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세 가지. 폐업, 이전, 등록 취소. 자, 5번 질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고사가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받으면 간판 철거는 해야 되죠. 근데 과태료가 아니고 행정대집행. 그렇지. 행정대집행입니다. 그 만약에 폐업 신고를 아예 안 했어. 100만 과태료죠. 폐업 신고는 했는데 간판 철거 안 했어. 대집행이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 자, 이전 신고 자체를 안 했어. 100만 과태료죠. 이전 신고는 했는데 간판 철거 안 해서 대집행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이제 19번 갑니다. 자, 개업공사의 사무소 명칭 및 5개 광고물 간판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솔직히 말하면요. 19번처럼 이렇게 단독 문제 안 내요. 명칭 사용이나 간판 가지고 단독 문제 내기는 이제 문제수가 너무 작은데 앞에 우리 18번 문제 봤죠? 게시서면 같은 거 있잖아요. 간판 쪽에 요 조문하고 묶어서 내요. 근데 어쨌든 18번, 19번에 틀린 지문을 잔뜩 줬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냥. 그죠? 정답으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옳은 문제를 다 실었잖아요. 근데 틀린 것은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럼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이 틀린 게 하나가 정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세요 하고 4개를 틀린 지문 쓴 이유가요.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정답으로 놔도 내가 맞춘 거야. 적중률을 완전히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근데 틀린 것 고르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온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수는 100개 같지만 해석상으로 보면 한 200개 정도 되는 문제 양이 되는 거예요. 난이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럼 19번 보세요.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개인인계고사가 사무소 명칭으로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은 1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공사 자격증 없는 개인인 개공은 부칙상 개공이죠. 그럼 부칙상 개공은 공사사무소라는 쓰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과태료죠. 자격증 없다고 공사라는 문구 썼다고 1년 징역 보내면 너무하잖아 이거. 나이도 지금 85세가 다 넘었는데 지금 연세도 많으신 분을 100만 원 과태료. 2번요. 공인중개사인 개고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질문 조심해야 돼.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잖아. 우리는 두 가지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공사라는 말을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인계고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할 수 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그럼 간판 설치 안 했다고 처벌해요? 없습니다. 설치 의무가 없어요. 이것도 틀렸고. 4번.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처한다. 맞죠? 우리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 쓰나 개공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 전부 다 사칭은 전부 다 돼요. 1년에 1천만 원. 자, 5번 질문. 개업공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가로 세로 각 10cm 이상 30cm 이내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센티미터 없어 이거. 그죠? 그럼 얼마 크기로 해야 돼?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10cm, 50cm가 어딨어 이게. 내 허리 사이즈도 몰라 죽겠는데 그죠?
자, 20번 갑니다. 단순 암기 문제. 개혁공사가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생활정보지에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 공사법령상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어제 문제랑 비슷하죠? 자, 인터넷에 실제 광고가 아니고 오프라인 광고인데 이 경우는 중개사무소와 개공의 성명이죠. 그거 고르시면 돼요. 그럼 기억보세요. 중개사무소에 명칭 들어가야 되죠. 너네 중개 대상물 나와 있죠. X예요. 중개 대상물은 인터넷 광고할 때만 들어가요. 디귿 중개사무소에 연락처 돼 있죠. 10번간 중개사무소 등록 번호 돼 있죠. 명소 연등할 때 왜 연등이잖아요. 연등.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럼 기억, 디귿, 열 들어가야 됩니다. 또 미음 보세요. 개공의 성명은 맞죠. 근데 소공의 성명은 아니에요. 소속 공사의 성명은요, 명시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21번. 뭐 광고 부분은 이제 다 하고 싶게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는데요. 요거는 틀린 거죠? 오랜만에 틀린 거 나왔죠? 1번 보세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된다. 원래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글자를 따서 종소면가라고 외우죠.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근데 만약에 2번 질문 보세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중개대상물이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증착물인 경우는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어때요? 다 명시해야 되죠. 주차 대수, 관리비 기억나죠? 없는 항목으로 넣어서 출제하지 않으니까요. 어렴풋하게 기억해도 이건 잘 안 틀려요. 또 3번 지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는 이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 있죠? 부당한 표시광고 맞습니다. 4번. 개혁공사는 가격 및 거래 조건을 사실을 빠뜨리거나 엄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사실 이런 지문은 출제를 하긴 해도요. 생각해봐.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해도 된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래, 출제인이 내가 볼 땐 자질이 의심스러워. 이건 그냥 자기가 지문 만들기 싫어가지고 어때요? 그대로 조문을 카피해서 사용하는데, 근데 이것도 한 번씩 낸단 말이에요. 부당한 표시 광고죠. 5번 갑니다. 개혁공사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한 경우는 3천만 원에 과태료 처한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얼마짜리?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3천만 원 틀렸어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22번. 공사법령상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 중 이제 옳은 것은, 자, 모니터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요, 사실 따져보면, 지금 보세요. 20번, 21번, 22번 있잖아요. 이건 다 묶어서 하면 되네요. 저는 조문마다 따로따로 출제했지만, 원래는 출제할 때는 다 묶어서 해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도. 1번. 등록관청은 개혁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한 경우에 법 규정에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국장. 그렇지. 등록관청 틀렸고, 국장. 그럼 2번. 시도지사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것도 틀렸잖아. 그러면 주어가 전부 다 국장 나야 되죠. 그럼 시도지사는 국토통부 장관 고치자가 되고, 등록관청에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요청하는 거죠. 이건 2번은 두 군데 틀렸어요. 3번. 공공기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될 수 있다. 오죠? 자, 그래서 혹시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요, 앞에 법 이름이 잔뜩 긴 게 나오잖아. 뭐 자본시장의 금융투자법은 법 이름 무시해버리세요. 법 이름을 건너뛰면요, 지문을 확실하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 4번 봅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결과 보고서를 업무 완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니까 30일. 5번.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정보통신 서비스 경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광고주가 직접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도 모니터링 기관이에요. 방금 우리 3번 질문했던 공공기관 있죠? 이런 모니터링 기관이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실제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0분 쉬었다 하죠.